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바디맵 논술 시간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2시간에 마지막 트렁크 맵을 완성했어요. 자, 이번 22시간 22번째 시간에서는 이 트렁크 맵으로 뭘 써요? 네, 논술의 본론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쪽일까요? 자, 53쪽에 한번 펴보세요. 53쪽에 있는 이 트렁크 맵으로 54쪽에다가 논술을 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53쪽을 펼쳐보면 우리가 찬반 논의형 논술을 쓰자고 했어요. 찬성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반대 입장을 살펴보고 찬성에서 좋은 점, 반대에서 좋은 점을 모아 합해서 나의 새로운 주장, 창의적인 주장을 한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기로 했냐면 배움이 느린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 다시 말하면 사교육은 배움이 느린 친구들에게 필요하다죠.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는 그래,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 스스로 해야지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배움이 느린 친구들은 초기에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 주도적인 어린이가 되자. 그렇다면 사교육을 폐지하자라는 논리는 아니죠? 네, 사교육은 존재하되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자. 그리고 결국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논증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논술은 찬반 논의형이라고 했어요. 찬반 논의. 찬성과 반대의 좋은 점을 모아서 그것을 합쳐서 나만의 새로운 창의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교육을 적절하게 이용하자. 만약에 사교육이 좋다, 사교육은 필요하다. 아니야, 필요하지 않아, 폐지해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아니야. 사교육은 있는데 적절히 이용하자. 그러면서 얘기해야죠. 찬성편 입장을 들어보니, 반대편 입장을 들어보니 그 중에 좋은 걸 모아봤더니 사교육을 적절하게 이용하자. 이런 논리를 펼쳐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준비해 보세요. 54쪽 펼쳐보세요. 54쪽 볼게요. 54쪽에 보면은 윗부분에 술술 팁이 한번 나와 있어요. 팁 좀 공부하고 들어갑시다. 술술 팁.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설득 정도가 달라집니다. 독자와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론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주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 누구나 봐도 그렇지 라는 근거 제시, 통일성 있는 글의 전개로 독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알맞은 주장을 서론에서 주장을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함을 증명해야 해요. 따라서 논술의 꽃은 논증이죠. 논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주장, 중심 근거, 뒷받침 근거를 잘 갖추어 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논술하는 것이다.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네, 본론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론, 본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글이 있다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서론부터 보면은 서론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봤어요. 예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코로 냄새를 맡아봤더니 심각해. 이대로 가다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자, 논술의 최대의 목표는 행복이야.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주장을 해요. 자,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서 심각한지 안 한지 심각의 정도를 파악해요. 그리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서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서론의 주장은 아직 논증되지 않은 주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 본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뭐 해야 해 주장하면 누군가는 꼭 왜?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통 근거는 몇 개 들으라 그랬어요? 한 3가지 정도 들으라 그랬죠. 3가지 근거를 들고 설명을 하면은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방법을 물어요. 그럼 방법을 물으면 방법도 좋은 방법 3가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근거를 3가지를 잘 들으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근거를 들어서 증명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논증이라 그랬죠. 우리가 논증의 3요소 배웠죠. 논증의 3요소.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이걸 세트화해서 논증을 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하 그랬구나. 그래야지 우리 행복한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는 어떻게 행복한지, 어떤 행복한 세상이 되는지, 어떤 행복한 세상이 되는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줘요. 미래의 청사진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해.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자, 서론에서 문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장을 하면 본론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지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해결 방안을. 그리고 상하면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네 주장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내 말을 잘 들으면 말이야. 내가 주장한 대로 잘 따라하면 이런 세상이 될 거야. 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런 세상에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하면 이제 논술이 한 편 뚝딱 완성된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트렁크 맵의 말주머니를 바탕으로 논술의 본론을 완성하여 봅시다. 자, 54쪽에 있는 트렁크 맵 말주머니를 보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책이 2권이라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건 53쪽 트렁크 맵. 여기는 54쪽 논술공책. 자, 한번 놔봅시다. 아이고. 선생님이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2개가 다 보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우리가 오늘 논술은 정반합이죠. 정반합. 찬성, 반대. 그래서 좋은 걸 모아서 나의 새로운 주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또는 사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 필요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게요.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필요한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사교육이 필요한지 서로 다른 입장을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먼저 사교육이 필요한지 서로 다른 입장. 어떤 입장이야? 찬성, 반대 입장이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입장을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자, 일단 봐봐요. 사교육이 필요한지 서로 다른 입장. 그럼 찬성 입장, 반대 입장 하나, 둘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알아봐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먼저 뭘 알아볼까? 먼저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알아보자. 찬성 입장을 그 다음에는 뭐야? 반대 입장을 알아보면 되죠. 그럼 이렇게 다음으로 사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을 알아보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자, 그러면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세 가지 근거를 대면 되겠죠. 사교육 필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근거를 대면 되고,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문제점, 찬성에서 좋은 점, 반대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두 가지나 세 가지 근거로 들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교육을 하면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 첫째,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둘째는 뭐야? 둘째,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셋째는 뭐야? 방과 후에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공부 습관. 공부 습관을 못 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들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입장. 첫째.
우리가 이거 세 가지 경제적 부담, 스스로 해야 진정한 자기 공부다, 시간 부족, 어린 정서 이랬는데 일단 교육을 하는 목적이 경제적인 것보다 이제 공부가 우선이니까 이걸 먼저 할게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면 누구 공부라고? 자기 공부가 된다 그랬죠? 가장 좋은 공부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엄청 좋은 공부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공부해야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복습하고 주도적인 공부를 하기에는 주도적으로 공부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알아보자. 이게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근거. 왜 성적을 올릴 수 있어? 왜 남들보다 앞서가? 왜 공부 습관을 들여? 이게 중심 근거예요. 중심 근거.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근거를 대야지. 보조 근거를 대야 돼요. 보조 근거를. 어떻게 남들보다 앞서가는지. 자, 대야 돼요.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자, 일단 학원에서 학교와 학원 두 번 배우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알게 되어 시험을 잘 보게 된다. 맞죠? 그래서 성적을 올릴 수 있구나 되는 거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교보다 더 선행으로 가르쳐주죠. 학원에서는 학교 진도보다 앞서 나가서 배운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앞서가겠죠.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방과 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지겠죠.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의 주장이에요.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알아보자 라고 주장했어.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숨겨진 주장은 뭐예요? 사교육은 필요하다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 근거는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자, 근거를 이렇게 돼.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어떻게 성적을 올려? 그럼 설명을 해줘야 돼. 보조 근거. 남들보다 앞서가. 어떻게 앞서가? 이렇게 해서 앞서가.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어. 어떻게? 왜 공부 습관을 들인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주장, 사교육은 필요하다. 이 안에 속뜻은 사교육은 필요하다죠. 이 주장의 속뜻은 뭐예요? 사교육은 필요하다야. 필요하다라는 주장. 이 주장과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이렇게 세트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은 사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사교육은 필요 없다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스스로 공부해야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어 하고 이제 중심 근거를 제시를 해요. 다음으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교육 필요 없어. 중심 근거.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사교육을 안 받으면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중심 근거. 근데 공부는 스스로 해야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학원에서 실력 높아가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냐 하면 하고 이제 보조 근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보조 근거. 공부는 스스로 해야지 성적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옥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거하고 그거를 하면 보조 근거가 똑같은 근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공부는 스스로 해야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다.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자기 것이 되려면 복습을 해야 한다. 근데 학원 다니면 복습할 시간 없이 계속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공부,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이 공부. 나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냥 구경꾼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것이 되려면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복습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주도적으로 공부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에빙하우스, 망각의 곡선.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몇 번의 복습? 5번의 복습을 해야만 자기 것이 된다. 이 복습 시간이 그러면 복습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복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 사교육을 하면 안 된다. 사교육을 하면은 복습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보조 근거를 들 수 있어요. 셋째,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충분히 보조 근거. 어떻게 도움을 주는데? 알죠? 평균 얼마라 그랬어요? 평균 1인 36만 원을 매달 아끼면 부모님이 덜 힘들고 생활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부는 스스로 해야 자기 실력을 높인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공부하려면 학원에 갈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학원을 안 가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다 중심 근거고 공부는 스스로 해야 자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다. 무슨 말이야? 학원 가서도 실력을 높일 수 있는데 아니야.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는 그때 당시에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자기 것이 되려면 복습을 해야 해. 둘째, 주도적으로 공부하려면 절대 시간이 부족해. 무슨 소리야?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5번의 복습을 해야만 자기 것이 된대. 그래서 복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학원을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셋째,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평균 1인 36만 원을 매달 아끼면 사교육비죠. 부모님이 덜 힘들고 생활에도 도움을 주게 된단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찬성의 좋은 점, 반대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해결 방안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자로 가기로 했어요. 적절하게 이용하자로 가기로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배움이 느린 친구에게는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이해하는 친구는 복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보다는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공부 습관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 뭐랄까, 배움이 느리거나 여기 공부 습관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습관이나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친구들은 초기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습관이나 이해 방법을 알게 되면 주도적으로 공부하자. 왜냐하면 공부는 스스로 해야 자기 실력을 높인다는 말이 있죠. 요거 2개 갖고 오면 되겠어요. 공부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할 때 효과가 높다. 매일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실력을 높일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교육은 폐지하지 말자가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하자. 그러므로 하나 붙일까요? 그러므로 사교육은 여기까지 쓰고 마무리. 그러므로 사교육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톱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리고 이거 다 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레그맵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데쌤이 여기서 사교육이 필요한지 서로 다른 입장을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3가지 근거를 들었고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3가지 근거를 들었고, 사교육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 뭐 있었어요? 아이들 불행하고 또 부모님들 경제적 부담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배움이 느리거나 공부 습관의 방법 모르는 친구들은 초기에 사교육의 도움을 좀 받고 어느 정도 되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어린이 우울증도 줄어들 것이고 엄마들의 부담감, 엄마 아빠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공부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할 때 효과가 높다. 사교육이 운운되는 이유, 부모님이 사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바로 공부잖아요. 공부. 그러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효과가 높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복습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이용하자. 결론은 뭐예요? 사교육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 필요 없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절히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찬반 논의형 논술이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